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드디어 트럼프가 관세 발표를 했는데 20% 정도 예상했는데 한국이 25%로 발표가 됐습니다. 예, 영국이나 유럽 상당히 좀 낮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상당히 반발을 해서 서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공격을 못 하고 있어요. 예,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이 24%인데 우리가 25%. 참 안타깝습니다. 예. 중국이 당초와 달리 34%죠. EU가 20%, 대만이 32%. 근데 프로테지가 약간씩 틀려요. 예, 우리도 25%라는 얘기가 있고 26%라는 얘기도 있고, 예, 조금씩 뭔가 좀 급조된 분위기죠. 예, 아무튼 상당히 아침에 급락이 나와서 반등이 좀 나왔는데 그건 큰 산을 한번 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코스닥 분차트인데요. 아침에 급락이 나오고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양봉으로 장을 마쳤죠. 예, 오랜만에 짱대 양봉이 바닥권에서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내일 11시 탄핵 관련 빅 이벤트를 남겨놓고 있는데 여기만 잘 지나간다라고 하면 이제 나빠질 거는 없다. 더 이상 나빠질 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원달러 환율이 일본이 상당히 강세에도 불구하고 못 따라가고 있어요. 오늘도 보면 별다른 영향이 없었단 말이죠. 사실은 우리는 벌써 1,400원 언저리까지 왔어야 정상인데 대외적으로 국정이 좀 시끄럽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율이 좀 다시 1,400원대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 외국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주식을 매수하는 게 유리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을. 그래서 지금의 공매도가 시작은 됐지만 자리가 옛날하고 틀려요. 옛날에 공매도가 터질 때는 상당히 높은 가격대 이 정도에 터졌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자리에서 공매도 터졌다고 해서 이렇게 빠지느냐? 이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좀 이상한 이벤트였죠. 코로나라는 대이벤트가 있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떨어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가 얼추 바닥권에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서 공매도 백날 쳐봐야 의외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좀 선별적으로 섹터별로 좀 약한 곳을 취약하게 좀 공략하고 있는, 특히 2차 전지나 이런 부분을 좀 공략하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공매도로 우리나라에서 수익 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이 정도 자리만 돼도 자신 있게 막 칠 건데 요 자리나 되고 공매도 쳐가지고 얼마나 먹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공매도는 이제 오랜만에 재개했기 때문에 이제 포지션을 잡아가고 있는 거고 얘네들은 항상 롱과 숏을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숏만 치는 건 아니에요. 분위기 나쁘면 또 롱으로 해지하고 또 선물로 매매하고 여러 가지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매매를 너무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공매도만 쳤다고 해서 주식이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선물로도 먹을 수 있고 또 롱으로도 먹을 수 있는 애들이 다양한 로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 로직만 보고 야 이거 외국인들이 판다 산다 올라간다 이렇게 가시면 큰 코 닥칩니다. 지금의 공매도도 마찬가지예요. 공매도 풀어줬다고 해가지고 야 더 빠지는구나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정책 쓸 수 있는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랑은 좀 다른 선진기법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복잡한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본색을 나타냈죠. 상호관세는 이게 상한선이다. 협상하자. 말 잘 들으면 깎아줄게. 이런 얘기입니다. 보복 안 하면 이번이 상한선이고 니네가 얼마나 조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깎아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조지 소로스 펀드에 있던 사람이라 아주 못된 것만 배웠어요. 참 조지 소로스 하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를 IMF로 만들어서 정말 엄청난 실험과 자살을 하게 만든 우리의 진짜 적입니다. 조지 소로스. 영국하고 싸워서 이겼다는 조지 소로스. 거기서 배운 사람이 바로 베센트입니다. 아무튼 이런 사람이라 협상을 잘해요. 그리고 흔들기를 잘합니다. 그런 거에 당하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얘기했어요. 상호 관세율 이게 상한선이고 말 잘 들으면 더 이상 보복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게 맥스다.
그리고 협상은 니네들이 얼만큼의 조공을 할 거냐에 따라서 룰이 정해지겠다. 이런 겁니다. 예. 거의 깡패 나라죠. 아무튼 외국인들의 매도는 오늘도 많이 나왔습니다. 코스피에서 1조 3천억, 코스닥은 적었는데 선물 시장에서도 계속 매도해서 전체적인 누적 포지션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하루였습니다. 그만큼 불안하다는 얘기고요. 여기 이제 그 행정명령 부속소에 보면은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26%로 정해 있어요. 회사 여기 시장에서는 25%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시면 사우스코리아가 26%로 돼 있죠. 예. 그래서 물어봤더니 대학관 측에서는 행정명령 부속소에 표기된 숫자 26%를 따라야 된다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25% 얘기했다가 26% 얘기했다가 막 자기들 마음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마음이냐면 여기 보시면 예, 허드앤 맥도날드 섬이라고 있어요. 여기 예, 이 펭귄밖에 없는 펭귄 섬인데 여기도 관세가 10%가 있잖아요. 참 웃긴 거죠. 여기 예, 여기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여기에 이 펭귄밖에 없는 섬이거든요. 여기도 관세를 10% 매겼어요. 얼마나 웃음거리입니까 이거. 예, 얼마나 웃음거리예요. 예, 사람도 없는 펭귄 섬에다가 관세를 10% 매겼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그냥 오락가락하고 좀 뭔가 예, 정형화되지 못한 좀 급조된 예, 이런 관세를 발표했다라는 거는 의도가 이거가 아닌 것 같아요. 예, 의도는 일단 이렇게 해놓고 예, 협상을 하자. 예, 일단은 협상력에서 우리가 우위에 있으려고 일단 때려놓고 그 다음에 천천히 너 뭐 줄 거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결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맥스를 우리가 한번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씩 예, 좀 관세가 줄어든다라고 하면 요거는 어떻게 호재로 작용하겠죠? 예, 그래서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어요. 관세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걱정하실 자리는 아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3.5%? 3.5%까지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따진다라고 하면 오늘 뭐 3% 이상만 떨어져도 그냥 보합인 거고 뭐 한 2%보다 떨어지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미국 나스닥은 떨어집니다. 지금 시간에서 웬만한 주식들 다 5% 이하씩 손해 떨어지기 때문에 예, 하락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나스닥 선물이 지금 3.5%, 3.5% 정도 예, 마이너스 3.28인데 마이너스 상태에서 우리가 거래시켜 놨기 때문에 3%대 정도만 나온다고 하면 보합인 거고 만약에 2%대까지 줄어들었다 그러면 주식이 올라간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예, 어제부터 계속해서 펩토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펩토론이 예, 차트가 나쁘지 않죠. 예, 장대 양봉이 나오고 예, 조금 조정받는 예, 이런 모습이고 예, 고점이 13만 2천 원인데 여기서 뚫을지 좀 눌렀다 뚫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펩트론이 좀 알테오젠하고의 어떤 조금의 연관성이 좀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참고로 펩트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기 주필순 투자연구소에 오시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예, 여기에 2주 전에 올린 거 있죠? 예, 알테오젠을 놓쳤다면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보시면 조금 펩트론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이 타이틀이 알테오젠을 닮았다라는 얘기가 있고 예, 시총이 지금 알테오젠 20조잖아요. 예, 돌파 가능할까라고 이제 의문을 달았는데 왜냐하면 이제 펩트론이 좀 비슷하다. 왜냐하면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고 과거에 알테오젠이 시총 1, 2조 처음에 돌파했던 시기와 지금 펩트론의 주가 동향이 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 라는 얘기고 박스권 연내 돌파를 기대하고 있고 협업이 진전이 기대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펩트론은 좀 다른 길을 걸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일라일리하고 협업이 진전이 될 것이다. 연내에 아마 본계약이 터질 걸로 얘기가 되고 있고 거기에다가 예, 당뇨병 치료제도 예,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비만약뿐만 아니라 당뇨병까지 해서 좀 일라일리와 좀 큰 빅들이 한번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일라일리와 계약을 비독점 방식, 요거 많이 들어보셨죠? 알테오젠이 비독점 방식을 했어요. 왜냐하면 독점 방식으로 하면은 로열티를 많이 주지만 다른 글로벌 제약사하고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할로자임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추가 계약이 안 되니까 딴지 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알테오젠한테 배웠죠. 예, 일라일리와는
무조건 비독점이다. 그러니까 다른 이 기술을 가지고 다른 회사들과 또 이렇게 여러 번의 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라일리와 계약을 비독점 방식으로 맺을 것이다라고 했고, 알테오젠과 같은 기술 전략을 취할 것이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하고 잇따른 기술 수출 계약을 맺을 수 있다라는 비독점 방식을 계약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박순재 알테오젠 대표하고 그동안 많이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두 대표는 연세대 생물학과 박사 출신이고요. 옛날에 LG화학에 나란히 입사하고 퇴사했던 막역한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조언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라일리와 계약할 때도 비독점을 하고 그 밖에 많은 이 플랫폼 기술로 많은 글로벌 제약사들하고 추가 계약을 맺는다. 여기 어서 많이 본 거죠. 알테오젠의 전략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펩트론도 제2의 알테오젠이 될 수 있을까라고 물음표를 달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상당히 좋은 기술력을 발표할 수 있고, 이번에 4월 25일 날 새로운 IEP인가요? 새로운 플랫폼 기술을 또 선정하기 때문에 또 주가의 이벤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장기적으로 좋은 주식 펩트론 여러분들이 꼭 주목해 보실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인하하든 말든 간에 우리는 무조건 10년물 국채만 때려잡겠다. 베센트가 한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떨어지고 있어요. 왜 떨어지냐면 수익률 R은 반대로 움직여요. 수익률하고 P의 가격은 틀립니다. 가격이 올라가요. 사람들이 시장이 불안하니까 채권을 산단 말이에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 수익률은 떨어진단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어렵게 하는 얘기는 사람들이 국채를 사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고 수익률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었고, 4%대까지 왔어요. 좀 더 떨어지면은 이제 3%대 진입합니다. 큰 의미가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아무래도 수익률이 떨어질 때의 수혜주, 제약바이오 섹터, 헬스케어가 좋죠. 그래서 하반기에 헬스케어 업종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펩트론의 차트인데요. 최근에 연기금이 좀 팔고 있죠. 옛날에 여기서 피크로 샀다가 팔고 있어요. 그런데 참 이 연기금이 위탁으로 맡겨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너무 단타를 많이 친다라는 거죠. 제가 옛날에 알테오젠 말씀드릴 때 연기금이 피크로 제일 많이 샀을 때가 9만 원대란 말이에요. 9만 원대. 여기가 최고로 연기금이 많이 샀어요. 9만 원대 사가지고 이게 45만 원까지 갔으니까 그냥 가만히 내비뒀으면 수익률이 제일 좋잖아요. 근데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가만히 내비뒀으면은 수익률이 거의 4배, 4.5배 정도 그대로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이렇게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연기금은 아시겠지만 매달 돈이 들어와요. 이쪽으로. 매달 들어오잖아요. 연기금으로. 그러면은 이거 그냥 주식만 사면 되는데 샀다 팔았다 하면서 수익률을 깎아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위탁 그 투신사나 자산운용사들이 단타 위주의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우리나라 애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샀다 팔아, 샀다 팔아. 나중에 또 올라가면 또 살 거고. 늘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알테오젠 또한 계속해서 좀 많은 재료를 가지고 있고 시장만 좋아진다라고 하면 하반기 금리 인하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6월 달부터 시작이에요. 6월 18일부터 시작되니까 5월 7일이 동기열로 끝나면 그 이후부터는 거의 금리 인하 시즌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5월 7일 이후에 FOMC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금리 인하 시즌으로 돌입해요. 6월, 9월, 10월 달, 빠르면 뭐 10월 달이고 늦으면 12월 달. 하여튼 세 차례 정도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5월 7일 FOMC가 끝나고 나서는 본격적인 금리 인하 시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금리 인하 수혜주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5월 7일 이후에 좀 뭔가 변화를 줄 거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달 정도의 좀 조정은 있겠지만 아무튼 요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하반기 금리 인하 시즌으로 전환이 된다는 거죠. 요거를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이럴 때 움직일 수 있는 섹터는 대표적인 게 바로 제약바이오고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유동성이 좀 풀리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니까
예, 약 한 달 정도 고생하시면 좀 반응이 나올 겁니다. 이 점을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주식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주식은 어렵습니다. 맨날 변동성도 커지고, 예, 부동산 같은 경우는 맨날 시세가 안 나오니까, 예, 안 쳐다보고 있는데, 이건 뭐 매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예, 대외 변수에 취약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운데, 그래서 장기 투자는 안 된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결국에 돈을 벌었느냐? 절대, 예,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99%는 다 손실 봅니다. 예.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대부분 예, 숏거래 이렇게 해서 먹었다 꺼냈다 먹었다 깨졌다 충격 받을 때 또 손절치고, 예, 뭐 올라가면 또 빠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장기 투자를 못 하시느냐? 기업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매일 주가만 보고 있으면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하니까. 예. 그래서 그래요. 이게 참 어려운 건데, 그래서 주식시장에 돈 버는 사람이 1에서 5%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이게 안에 들지 않으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런데 1에서 5%도 예, 단타로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 1% 내외입니다. 1% 내외고 나머지 한 5%도 예, 대부분 단타보다는 예, 조금 예, 포지션을 가져가서 본 사람들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단타가 내가 자신 있다 하시는 분은 단타 하세요. 예, 대한민국의 1%입니다. 정말 잘하는 분이고,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좋은 주식을 오래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 그냥 뭐 뼈까지, 사골까지 긁어 먹어서 수익을 내는 이런 방법이 최고인데,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종목이 올라가는지, 왜 올라가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지금 가격이 적정 주가인지, 예, 알 수가 없잖아요. 옛날에 박순혁이 200만 원 간다, 500만 원 간다, 이지랄 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냥 미쳐가지고 사가지고 그 질이 된 건데, 예,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예, 기본 가치를 모르고 하니까 그런 소리를 한 거고, 예, 앞으로 이 회사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돈이 들어오고, 어떻게 예, 임상이 진행되고, 이런 루트를 알고 있다면 전혀 겁먹을 필요가 없고, 예, 앞으로 좀 흔들렸다 해도 그렇게 겁먹을 필요가 없고, 이 주식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저는 늘 그래 왔고, 제가 증권사 재직 시절에도 그런 식으로 꾸준하게 예, 누적 수익을 내서 지금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 그대로 제가 소통방에서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있는 건데,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예, 트럼프 한마디, 뭐 탄핵 뭐 어쩌고 이런 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이 기업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침은 있겠지만 결국에는 찾아가더라. 그런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주식을 많이 사서 오래 갖고 있어서 수익을 극대화한다. 예, 그래서 중간중간에 흔들림은 있겠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승리한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소통방에 오시면 저 이상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노후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벌 수 있는 사람은 5%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려면 그 일반인하고 똑같이 해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예. 그 결과가 뻔합니다. 아니,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저기 몇 년 전에 그냥 얼마 싸게 사놔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다 돈 번 거지, 단타 쳐가지고 돈 번 사람이 뭐 있겠죠.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모든 시장은 마찬가지예요. 예. 예,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는 바이오 시장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금리는 떨어질 거고, 그 관세에서도 좀 자유롭고, 그리고 앞으로도 유동성이 풍부해진다라고 하면, 예, 당연히 헬스케어 업종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과거에 그 돗대기 시장처럼 무슨 뭐 줄기세포로 올라갔던 이런 바이오가 아니라, 실제로 임상이 나오고 있고, 기술 수출을 하고 있고, 그런 바이오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계속 생기고 있고, 예, 결과를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으니까, 예, 그런 기업들을 오래 갖고 계신 분들만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저는 텔레그램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고,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010-8283-5540으로 신청하시면 돼요. 신청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예, 관리자가 안내 문자가 갈 겁니다. 예. 일단 기본적으로 예, 여러분들이 그냥 단기 매매 이런 거에 너무 취약하신 분들 말고요. 예, 진짜 나는 노후를 예, 해서 예, 이 싼 가격을 하잖아요. 제가 일부러 금액도 1년 단위로 받고 있지 않고 월 9만 3개월에 21만 원 할인도 해드린단 말이에요.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과 평생 운영을 해서 노후를 예, 대책하겠다. 예, 이런
자세로 이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고 뭐 이렇게 뭐 방송 출연한다는 애들 내가 아는 애들도 있지만 이거 비싸게 받잖아. 얘들 방송국하고 나눠 먹기 때문에 이걸 비싸게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멤버십 가입하면 3개월 해지하면 3개월 못 들어오고요. 그리고 저희가 무료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무료 방송을 하지 않아요. 무료방 카카오톡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이런 걸 하는 순간 사칭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자꾸 꼬신단 말이죠. 무료방 절대 없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내가 노후를 좀 준비하겠다라는 분들만 들어오세요. 단타 치려고 하면 그런 방 많잖아요. 그런 데 가서 말씀하시고 정말 내가 주식으로 5% 안에 들겠다. 장기적으로 결국에는 내가 승리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진짜 이 복구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분들, 이거 복구하려면요 최소 5년 걸려요. 5년. 5년 이상 걸립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세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계좌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한 20년 넘게 수익을 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시장이 엄청난 변동성이 앞으로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심을 잡고 매매하시면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의 본질 가치대로 주식이 올라가면서 안정적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뭐 거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시정이 상당히 괜찮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앞으로 엄청난 시장이 우리한테 열려 있다. 지금은 누가 봐도 뭐 PER을 보든 뭐 PBR을 보든 우리나라가 거의 바닥권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상당히 밝아요. 이런 자리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 좀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변모할 수 있으니까 너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여기를 돌파할 수 있는, 또 여기를 돌파할 수 있는 시기가 앞으로 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